여러분은 왜 선진국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국제 결혼이나 이주의 흐름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출신의 여성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한류나 케이팝의 영향이라고 하기엔 이들의 선택이 너무나 진지하고 현실적입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왜 안정된 본국의 삶을 뒤로하고 먼 나라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출신의 안젤리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과 막강한 경제력,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가진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 아버지는 미군 장교로 한국에서 복무하셨던 분이신데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예의 바른 문화, 그리고 전쟁 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에 대해 자주 말씀하실 때마다 그저 아버지의 추억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엔젤리나, 우리 꼭 한번 같이 한국에 가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런 여행이 저에게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팝송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 절친한 친구 케이트가 어느 날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그저 영어 노래라 친숙하게 들렸지만 완벽한 군무와 멤버들의 뛰어난 개인기,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에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안무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도 있고 섬세해서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시작된 K-팝과의 인연은 제 생각보다 훨씬 깊어졌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다양한 K-팝 영상을 보면서 점점 더 이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듣기 시작했지만 점차 그들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완벽한 퍼포먼스에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븐틴과 NCT 같은 그룹들의 음악도 들으며 K-팝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그들의 연습 과정과 무대 뒤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연습하고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세븐틴의 칼군무와 NCT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그들의 예능 프로그램과 브이로그를 보면서 한국 아이돌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은 제 인생을 바꾼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군인과 재벌상 속녀의 사랑이라는 설정이 너무 낯설었지만 현빈이 연기한 리정혁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군인의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군인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후예를 봤을 때는 더 큰 울림이 있었는데 송중기가 연기한 유시진 대위의 책임감과 리더십, 그리고 송혜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제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군인의 길을 걸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한국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운명처럼 회사에서 서울지사 파견 제안이 들어왔어요. 2년 계약으로 디지털 마케팅팀을 이끌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엔젤리나, 이건 정말 운명이구나. 라며 저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이 복무했던 용산 부근과 한강공원, 남산타워까지 꼭 가봐야 할 곳들을 하나하나 적어주시면서 이곳들에서 내가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엔 뉴욕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31년간 살아온 미국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와 제가 K-팝과 드라마를 통해 느낀 한국의 모습이 저를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들려주신 용산 이야기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라보는 한강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야. 내가 꼭 봤으면 좋겠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진심 어린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한국 사랑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 브이로그를 보면서 서울 생활을 상상했어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홍대에서 버스킹을 구경하는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물론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 K-팝과 드라마를 거쳐 제 안에 자연스럽게 쌓아온 한국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국의 빠른 트렌드 변화와 혁신적인 디지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고,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제게는 큰 동기가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공항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눈물이 났습니다. 엔젤리나, 내가 한국에서 찾을 새로운 삶이 너무 기대된다라던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친절한 공항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회사에서 추천해준 홈스테이에서 지냈는데 한 달에 65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뉴욕 맨해튼에서 혼자 살 때는 월세만 2,800달러, 한화로 무려 4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마저도 좁은 공간에 난방비와 전기세는 별도였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힘들어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반반씩 부담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방과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뉴욕에서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영희 씨가 제게 큰 도움을 줬어요. 퇴근 후에 저와 함께 원룸을 알아보면서 한국의 주거 문화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서울 시내 원룸 월세가 보통 70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면서 영희 씨는 제게 좋은 위치와 조건의 집들을 찾아주었습니다. 마침내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완벽한 원룸을 발견했어요.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건물도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월세는 80만 원이었는데 집주인 할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쁜 외국인이 우리 집에 산다니 좋네라며 70만 원으로 깎아주셨어요. 관리비 10만 원이 추가됐지만 뉴욕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의 시설이었어요. 현관문은 비밀번호로 열리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난방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겨울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지내야 했는데 한국의 온돌 난방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영희 씨는 제게 한국의 전세 제도도 설명해줬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제도였거든요. 목돈을 예치하고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니 한국의 주거 시스템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생활비와 월급을 비교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월급의 35% 이상을 주거비로 썼는데 한국에서는 20%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미국의 시급이 한국보다 4배 정도 높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질은 한국이 훨씬 높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건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였는데 주인집 할머니는 가끔 김치나 반찬을 챙겨주시면서 미국에서 온 우리 딸이라며 예뻐해 주셨고
옆집 언니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알려주었죠. 심지어 늦은 밤 퇴근길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에서 원룸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옆을 계속 신경 쓰며 걸어야 했던 뉴욕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주거 경험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놀라움들이 있었거든요.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저의 오랜 고민이었던 시력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추운 실외에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갈 때마다 안경에 서리는 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에 들어설 때뿐만 아니라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면 입김이 위로 올라와서 안경에 더 심한 김서림이 생겼죠. 아무리 마스크 윗부분을 단단히 고정해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라식 수술을 고려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안과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수술 비용이 무려 $5,000, 한화로 약 65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수술 전후 검사 비용과 약값까지 더하면 거의 800만 원에 가까웠죠. 그러던 중 회사 동료가 한국의 스마일 라식을 추천해줬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에 강남의 유명 안과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스마일 라식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최신 장비로 수술이 가능했거든요. 더구나 스마일 라식은 기존 라식 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했어요. 각막을 최소한으로 절개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수술 비용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부터 수술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예기치 못한 불편함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검사부터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긴장된 마음을 안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의 꼼꼼한 설명과 친절한 태도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수술 전 의사 선생님께서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미국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어요. 의사가 얘기한 대로 통증도 거의 없었고 수술 직후부터 시야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받았던 수술은 대개 여러 가지 절차와 대기 시간이 길었기에 이런 즉각적인 효과가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회복 과정 역시 놀라웠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간 무상으로 정기검진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세심한 사후 관리도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였어요. 이 작은 부분에서도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철저하고 친절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마스크를 써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겨울철마다 안경이 김서림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추운 날씨에 실내로 들어갈 때도 안경이 흐려지지 않아 정말 편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의료 서비스라도 왜 이렇게 큰 가격 차이가 나는지, 또 왜 미국에서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최신 의료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수준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맑은 시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력이 좋아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 거죠. 이 경험은 한국이 제게 보여준 놀라움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어느 날 회사에서 영희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지낸 지 6개월이 되어 가던 때였죠. 영희 씨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저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혹시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요?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로맨스가 늘 궁금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동안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중 하나인 한국 남자와도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혜 씨가 소개해준 민준 씨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자상한 모습에 놀랐죠. 차 문을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들인데 현실에서 벌어지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경복궁이었는데 민준 씨는 제게 한국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며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섬세하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는지 놀랐어요. 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모습에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경복궁을 거닐며 나누는 대화는 따뜻했어요. 궁궐을 돌아다니다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붕어빵을 함께 먹었죠. 서로 마주보며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민준 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복을 입고 거닐 수 있으니 한 번 더 와요라고 말하며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였는데 이날은 더 특별했습니다. 스케이트를 처음 타본다고 하자 민준 씨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중간에 넘어질 뻔했을 때 그는 재빨리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그의 배려와 따뜻함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민준 씨와 만날수록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늘어갔어요. 서툰 발음일지라도 민준 씨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틀린 부분은 부드럽게 고쳐주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와 함께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졌는데 음식 주문하는 예절부터 어른들께 인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한국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스링크장에서의 시간은 마치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벽을 붙잡고만 있었는데 민준 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넘어질 듯 비틀거릴 때마다 민준 씨가 제 허리를 잡아주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죠. 민준 씨는 역사를 전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그토록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제가 디지털 마케팅을 하게 된 계기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준 씨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었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실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으로 민준 씨의 선배들과 식사할 때 술잔을 한 손으로 받았다가 당황했던 일도 있었죠. 하지만 민준 씨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기고 나중에 조용히 설명해 주었어요. 점점 더 깊어지는 감정을 느끼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는데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유튜브로 한국 예능도 찾아보면서 한국의 유머 코드도 이해하려 노력했죠. 민준 씨는 제가 한국어로 농담을 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용기에 힘입어 수줍게 문제를 냈는데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는 배철수라고 했을 때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우리 서로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전과는 다른 감정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저 로맨틱한 판타지처럼 느껴졌던 장면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처럼 느껴져요. 민준 씨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 남자들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외모나 매너가 아닌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죠.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면서 저는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회사에서의 생활도 제게는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한국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문화 차이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회사 생활의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변화 중 하나는 업무 환경이었는데 뉴욕에서는 각자 자신의 일만 잘하면 됐지만
한국에서는 팀원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 팀원들과 함께하는 미팅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서로 오늘도 힘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건네는 따뜻한 인사가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처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우리가 도와줄게요. 얼마든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줬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팀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또한 사내 복지가 너무 좋았는데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받는 것도 그렇고 분기마다 진행되는 팀 워크숍이나 명절 선물까지 회사가 직원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왜 이렇게 삭막하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정문화는 단순히 친밀함을 넘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으로 시작했던 한국 생활이 어느새 영구 정착을 꿈꾸는 단계까지 왔어요. 회사에서도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받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제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이제는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서 이제는 결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과도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비록 긴 대화는 어렵지만 따뜻한 눈빛과 짧은 대화만으로도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계신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제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다음 달에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한국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김치찌개를 먹는 일상이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어요. 지난 추석에는 처음으로 송편 빚기에 도전했는데 서툰 실력에도 시어머님이 되실 분께서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네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장철에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하나하나 체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민준 씨 부모님 댁에 놀러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때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시며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받아요. 한국에서의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한국인의 문화를 배워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어르신께 자리도 양보하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조심히 오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에도 아름다운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젤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한 그녀가 오히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네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경을 넘어 실제 한국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그녀의 이야기가 앞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젤리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